이런 상황에서 최근 신당설이 나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죠.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당해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네. 그럼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단계를 지났다는 말씀은 어떤? 그동안에 오래 기다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그 이상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이낙연 전 대표 얘기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에는 있고 싶지 않다. 이런 그 심정들을 아주 뭐 노골적으로 토로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감정적인 골이 굉장히 깊어졌고 또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 갈 경우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서서히 왜냐하면 이 정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아주 뭐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결심이 섰다. 왜냐 지난 6월 달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어쩌면 좀 암중모색을 해온 기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동의 방향이 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어떤 사정, 왜냐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선거제도 지금 병립형으로 다시 넘어가서 본인이 이제 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친명들 일색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확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다음 22대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본인이 방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비명, 친명이 섞여 있는 이 정당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덩치만 켰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덩치는 적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똘똘 뭉친 결사대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은 갈 수만 있마다 그 결사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비례대표들로 만들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재 선거법 체제를 아니고 예전에 했던 병립형으로 가서 자신이 직접 공천을 주는 비례대표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민주당 내 큰 동요와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안 된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예전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의 복원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실제로 그때 좀 새 규합을 시작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신당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는 말해야 될 때 말하겠다라면서 신당설에 대해서는 또 그럴 일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설전 변호사님,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저는 탈당을 하거나 신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당에서 나가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민주당에 어찌 보면 적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지금 대다수가 뭐 비명 친명을 다 떠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당 안에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당 밖으로 가서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너무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진짜 움직여서 최소한 신당 창당은 1월 중순 이전에는 시작이 돼야지만 아무리 빨라도 3, 4주 안에는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는 어떤 민주당 내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목소리를 좀 더 키워가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명계 이상민 의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탈당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 속에 비명계 탈당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신호탄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잇따라 탈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지금 쭉 얘기한 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됐든 그러면 큰 변화가 올 텐데 굳이 이 북풍한설 실제로 춥습니다. 나가가지고 신당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 내부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으로 이낙연 대표가 돌아섰고 자 이상민 의원은요 절대 이 당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계 은퇴할 거냐 아닙니다. 이제 한 번 더 선수를 쌓으면 본인이 국회의장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미래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된다는 전제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이 저는 거의 95% 이상이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그 예고를 수차례 했고 이게 사실 이제 뉴스가 아닌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서 더 이상 뭐 간다 말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써주지도 않아요. 자꾸 단수 밀립니다. 그러니까 곧 발표할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여기서 과연 대전 자기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네. 한두 분이 이상민 의원 때문이 아니라 추가 탈당을 할 수 있어도 뭐 예광탄이나 신호탄은 안 될 걸로 봅니다. 네, 김효영 전 부원장의 법적 구속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 리스크와 또 당대표 리스크와 함께 신당 그리고 또 탈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